직진해야 되는데요. 대구에 살다가 포항으로 가신 지 오래됐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길이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 직진인 줄 알고 왔는데 이거 좌회전하는 차로인가 봐요. 그러나 이쪽으로 차로변에서 가려고 깜빡이 아까부터 켜고요.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보시죠. 째깍 들어가는데 아이쿠 트럭하고 사고 났어요. 뭐고 이거. 자, 나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차 이제 지나가면 어찌 흰색 차 지나가고 또 차 한 대 더 지나가고 옳지. 요 뒤에 차가 멀리 있으니까 나 들어가면 되겠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요 트럭이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달려오는 속도로 꽝. 나는 아까부터 깜빡이 켜고 있었고요. 그리고 옳지 저 차 지나가면 들어가야지. 저 뒤에는 아직 멀리 있어. 그래서 옳지 차 지나갔다 들어갔다 가는데 그때 트럭이랑 나랑 누가 더 먼저 차선을 밟았는지는 정확치 않아요. 근데 최소한 트럭은 깜빡이도 안 켜고 그러니까 나는 2차로가 비어서 들어갔는데 트럭이 그냥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부딪혔습니다. 순간적으로 트럭이 차선을 먼저 터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뒤를 보다가 옳지 요차 지나갔네 지나가면서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뒷차는 멀어서 그리고 깜빡이 차도 없어서 그래서 들어가는데 트럭이 푹 치고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섰다가 들어온 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저 트럭이 피해 차량이다. 깜빡이 안 켰는데요. 아유 깜빡이는 그 깜빡이 중요하지 않아. 아니 깜빡이 안 중요해요? 깜빡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섰다가 그쪽은 달려오면서 직진해서 쭉 들어갔고 나는 좌회전 차로에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섰다 정차후 출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해요. 이의 신청했어요. 경찰청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경찰청 결과를 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경찰청도 맞아. 경찰서 말이 맞아. 불박차 가해 차량이야. 민간심의원에 한 번 더 넣었어요. 민간심의원에 넣었더니 대구청 조사 결과 타당함 심의위원 전원일치 불박차 가해 차량이야.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네요. 안 내고 즉결 갔어요. 즉결 갔더니 판사가 원래는 범칙금이 4만 원인데요. 4만 원인가? 3만 원 내지 4만 원 했을 거예요. 네.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면 3만 원이고요. 안전운전 불행이면 4만 원이에요. 근데 판사가 벌금 5만 원 즉결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식재판 청구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무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여기에서요. 자,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을 했네요. 진로 변경할 때는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아야 되니 그럼 3만 원짜리 부과됐을 거예요. 3만 원 플러스 10점이에요. 진로 변경할 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19조 3항에 따른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을 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요. 그런데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 차로 변경하기에 앞서 깜빡이 켰다. 깜빡이 켜고 한참 기다렸다. 2차로를 살폈다. 그런데 상대차는요. 트럭은 3차로에서 2차로 변경하면서 깜빡이 안 켰다. 갑자기 빠른 속도로 쑥 들어왔다. 그리고 그 차가 피고인 불박차보다 먼저 들어왔다 보이지도 않는다. 순간적으로는 터치를 먼저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차가 먼저 그러니까 깜빡이 켜고 뒤를 볼 때 그 차 먼저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 차가 설령 거의 동시에 차로 변경 시작때 하더라도 나는 깜빡이 켰고 상대는 깜빡이 안 켰고 그럼 그 차 직진할 거로 생각했지. 그것도 불박차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2차로 뒤에 저 멀리 차가 있는 것을 알고 차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트럭이 갑자기 깜빡이 없이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걸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 못한다. 그래서 잘못 없다.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박차가 70, 트럭이 30.
불박차는 서 있던 내 정체된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했다. 아, 상대가 먼저 들어왔다? 조금 먼저, 근데 내가 뒤로 볼 때는 아직 안 들어왔고 내가 뒤를 보다 앞으로 가는 순간에 살짝 한 1cm 먼저 들어왔을까요? 깜빡이는 아무도 문제를 안 삼아요. 경찰도 깜빡이 문제 안 삼았고요. 분심이도 깜빡이 문제 안 삼았고요. 근데 깜빡이가 무진장 중요하잖아요. 법원에서는 깜빡이 않게 상대차. 그 차에 나는 잘못 없다. 상대차가 잘못이다. 나는 빵, 상대가 100. 이 사건은 경찰에서 벌점을 삭제 안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법원에서는 무죄지만 근데 벌점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한문철TV에서 행정하고 법원의 무죄하고 다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한문철TV에서 몇 번 이건 경찰에서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경찰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바꿔주겠죠. 네, 벌점 삭제할 겁니다. 그렇게 방송했는데 대구경찰청에서 회의를 거쳐서 아마 경찰청에도 질의를 했던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벌점도 다 삭제됐어요. 법원에서도 무죄, 벌점도 삭제. 그런데 분심에서는 70대 30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거예요. 소송 갔어요. 소송 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70대 30 불박차 30으로. 즉 분심위에서는 불박차가 70이었었는데 소송에서는 정반대로 됐어요. 항소해달라고 그러니까 보험사가 항소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든다. 1심은 보험사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데 항소심은 합의부이기 때문에 판사 3명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아니면 우리 사장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장 바빠서 못 간다. 변호사 비용 들고 이거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래.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문철 변호사는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대요.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죠. 나중에 제가 포항에 가면은 과메기 사시고 제가 소주 사기로 했잖아요. 무슨 소주에? 참소주에 뭐예요? 여러 번 방송한 것을 아마 보험사 직원도 아는 것 같아요. 분심위에서는 불박차 70이었었는데 나중에 무죄 받고 그리고 1심 법원에서는 트럭이 70, 불박차 30이에요. 항소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한 변호사 의견 듣고 싶대요.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 보조창구 신청 안 하셨나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대 빵에 옳겠고요. 판사에 따라 불박차한테 한 20%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실금 한 번 더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판사 만나면은 불박차도 조금 잘못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무죄 나왔잖아요. 불박차 혼자 무죄 나왔어요.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100대 빵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판사에 따라 100대 빵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즉결해서 무죄 나온 거 증거로 제출했나요? 보험사 직원들 게을러서 제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보조창을 신청했으면 본인이 준비서면 써내면서 그걸 제출했으면 좋은데 근데 확인해 보세요. 네, 저희가 포항이고요. 신랑이 시간 내기 어려서 보조창 신청을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저희는 다 보내줬어요. 보험사에 보내줬는데 글쎄요, 제출했다는데 저희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무과시 주장해달라고 항소해달라고 하니까 한 변호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달래요. 항소해달라고 그럴까요? 마무리해야 될까요? 당연히 항소해야 되죠. 왜? 형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내가 진로 변경이 잘못된 게 없다고 나왔잖아요. 깜빡이 켜고 뒤에 차가 안 와서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상대가 깜빡이 덮치고 이제 그걸 어쩌란 얘기냐. 제가 볼 때는요.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안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판결문은 그냥 재판할 때 갖다 제출해도 판사가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 무죄 판결은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저 무죄 판결 그냥 판사님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판사는 뭐예요? 그러고 그냥 뒤에 제대로 안 봤을 수가 있어요. 소액 사건은.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자, 저 무죄 판결문을 어떻게 제출했어야 될까요? 퀴즈 나갑니다. 맞추시는 분 이거 텀블러 1심에서 어떻게 했었을까요? 이 텀블러
또 맞췄네. 아유. 예. 권준영님 또 맞췄어. 준비서면. 아, 이번에 저 양 원장님한테 양보하세요. 준비서면. 준비서면을 써내면서 거기에 판결문을 제출했어야 돼요. 이 사건, 네. 경찰에서는 1, 2, 경찰서, 지방경찰청, 민간시민에 전부 다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 그랬지만, 그리고 직결심판에서도 벌금 5만 원 나왔지만, 정식 재판한 결과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의 이유는 나는 깜빡이 켜고 한참 기다리면서 뒤를 보면서 2차로가 비어있는 거, 저 차가 멀리 있는 걸 보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상대차가 깜빡이도 없이 팍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차가 먼저 차로 변경한 게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내 뒤로 볼 때는. 설령 거의 동시라 하더라도 깜빡이 한 게 갑자기 들어올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나는 아까부터 깜빡이 켜고 계속 뒤를 보고 2차로 차가 얼추 멀리서 그래서 앞을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나한테 잘못이 없더라고. 그래 무죄 판결 내렸어요. 그걸 써야 돼요. 쓰고 그리고 판결문을 거기다 제출해야죠. 그러면서 더 친절하게 하려면 판결문에 필요한 부분을 스캔해서 딱 올려줘야 되죠. 준비서면에. 준비서면 스캔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증거로서 딱 제출했어야죠. 그렇게 하면 판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준비서면 안 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보험사 직원한테 준비서면 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험사 직원들은 소장만 하나 딱 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판사가 재판하는 날, 자, 몇 호 사건 나오시죠? 그럼 나가면, 자, 더 할 거 있나요? 없습니다. 끝! 준비서면 냈어야 돼, 준비서면. 만약에 준비서면을 낸데도 판사가 그렇게 70대 30이다? 그럼 그 판사가 판결을 제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럼 당연히 항소해야죠. 근데 보험사에서 항소를 미적거린다고? 그래서 한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당연히 항소해야죠. 당연히 항소. 그리고요. 보조참가 신청했으면 보험사가 안 하더라도 내가 그런 걸 낼 수 있죠. 그리고 보조참가 신청을 이렇게 하셨대요. 보험사에다가 보조참가 신청서 내주세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시간도 없는데요. 이걸 취소할게요. 그거는 보험사에다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안 나가도 돼요. 일단 선수로 등록해 놓고 그리고 서류로 내 몸은 안 가도 서류 내면 그 서류가 내 몸이 간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 변호사가 보조참가는 일단 보조참가 신청해서 그럼 다 허가돼요. 다. 네, 내가 그 차 주인입니다. 그 차의 운전자입니다. 그러면 다 허가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허가됐으면 내가 선수로 등록된 거예요. 그럼 내가 준비서면 제출하면 돼요. 준비서면 제출하고 다 증거 제출하면 돼요. 첨부해서. 그럼 판사가 당연히 읽어봅니다. 법원에 안 가셔도 돼요. 바쁘면 안 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 준비서면 나 보조참가 다시 신청할게요. 보면서 연락했더니 판결 선고됐어요. 그렇게 그때 얘기하더래요. 만약에 판결문이 송달될 날로부터 14일 지났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빨리 판결문 언제 송달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빨리 판결문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바로 항소하세요. 바로 항소. 그리고 항소심은 본인이 직접 보조참가 신청하세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과연 이 사건 100대 빵으로 나올까요? 아니면은 70대 30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그 중간에 불박차 대 10 내지 20이 있다가 나올까요? 형사에서는 나한테 잘못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민사에서는 형사 판결을 개무시할까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